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리작용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형성시킵니다. 이제 우린 깨어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초래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유전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유전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X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당신은 항상 X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과 성질, 행동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90%는 7살 이전에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첫 7년은 최면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7살 이하의 아이들은 의식에서 낮은 주파수가 관찰됩니다. 머리에 두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 검사기를 부착하면 알 수 있죠. 7살 이하 아이들은 의식 상태보다 낮은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타 주파수라고 하죠. 세타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진흙 가지고 카페 놀이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듯이요. 그러나 그들에겐 놀이가 아니라 진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빗자루를 타며 노는 것도 이들에겐 진짜인 거죠. 바로 그 상상력의 상태입니다. 세타 상태는 동시에 최면 상태입니다. 그 생각은 의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면 무엇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연은 삶의 처음 7년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알도록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세타는 최면입니다. 그냥 보는 거죠. 부모님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공동체를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규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7년간 그들은 관찰하면서 그냥 모조리 다운로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죠. 이 책 내용에서 말하는 건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부자가 되려고 고생할 수 있지만 결국 부자가 되긴 힘들고, 부자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인생 전체가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 부자는 됩니다. 단순 그들의 생각뿐만이 아닌 그들이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부유한 집에서 다운로드된 행동들 말이죠.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의식적인 마음을 쓰더라도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의식인 겁니다. 역시나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인생은 힘든 거야. 정말 많은 게 다 힘들어.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 당신 삶의 95% 시간은 당신 스스로를 방해할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95%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5%만이 의식을 사용하죠.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5%요. 옛날 예수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자랑스러워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은 7살 때까지 아이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그런 말을 해온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첫 7년은 프로그래밍 돼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에 95%의 인생은 그 프로그램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인생을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당신의 삶에 깔리는 것은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들이 있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필연적으로 당신은 그런 결과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깔려고 계속 덮어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한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당신이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당신의 두뇌에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많은 것들을 할 필요 없고요. 단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고심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이 노력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잠재의식 속 프로그램이고 그것은 당신이 찾고 있는 목적지가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 마인드는 창조적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울 수 있죠. 책도 읽고 강의도 가고 이런 동영상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 마인드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마인드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서 7년은 최면의 상태로 배울 수 있고 그럼 7살 이후는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반복입니다. 연습이라고요.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열쇠를 가지고 차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배울 수 없죠. 운전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알파벳을 배우고 싶다면 얼마나 많이 A부터 Z까지 연습했나요? 구구단은 또 어떻고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일단 달성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하려고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마인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면과 반복입니다. 저는 반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언가를 이룰 때까지 자신을 속여라 라는 문구 때문이죠.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난 행복하다를 온종일 반복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난 누구한테 말하고 있지? 라고 혼잣말도 하겠죠. 저는 저의 무의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잠재의식이 갖게 되면 당신 인생의 95%는 바로 그 잠재의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잠재의식이 나는 행복하다를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것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확언과 감사일기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죠. 아주 반복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핵심 비밀입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은 그냥 제안에 가까운 것이지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행동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반복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꾸준히 행동해야 합니다.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요. 당신 인생의 95%는 그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